2013년, 2015년 10월 13일. 13년 왜 13년이 나오냐? 15년이죠. 2015년 10월 13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호 그리기 계속해서 알아볼게요. 제일 자주 쓰는 거는 이제 나옵니다. 점각도 스케치와 점각도 시작적 끝점은 약간 제한적이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요 놈은 중심점을 알아야 되고 얘는 시작점 알아야 한다는 약간의 제한적인 그 아크 그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좀 이제 캐드에서 많이 사용했던 방법으로 그리자고 하면은 이제 나옵니다. 3.1과 뭐 2.5 이런 것들이 이제 캐드에서 자주 사용하는 것들이에요. 우리가 캐드에서 자주 사용하기 때문에 조금 더 편하게 사용할 수 있을 만한 놈입니다. 근데 얘네도 뭐 그냥 그리기엔 편하긴 합니다. 근데 이제 가끔 하다 보면은 이 점각도 시작점 끝점 요거 방지해드리는 거 요거 굉장히 편해요. 여러분 해보면은 요거에 익숙하면은요 상당히 편해질 겁니다. 뭐 얘도 엄밀히 말하면 시작점을 확실히 알면은 어려운 건 없잖아요. 근데 얘의 장점은 시작 각도와 끝 각도를 틀리게 줘갖고 아크를 내가 원하는 각도 범위에서 그릴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요 점각도 시작점 끝점 요걸 좀 잘 기억을 했으면 좋겠어요. 방금 전 한 것 중에서는. 그러면은 3.1 요거 먼저 해드릴게요. 3.1은요 우리 캐드에서 취급을 하자면은 C엔터 2P엔터 기억나세요? 그리고 C엔터 3P엔터 기억나세요? 요 두 개를 같이 포함하고 있어요. 얘 같은 경우. 그러니까 제목은 3.1인데요. 제목은 3.1이지만 그 안에를 보면은 2P와 3P를 둘 다 포함하고 있다는 거죠. 한번 해볼게요. 자, 3.1 그리기를 클릭해 보면은 자 여기 와보세요. 3.1을 클릭했더니요 버튼이 두 가지 보여요. 이렇게. 요거는 3P, 요거는 2P가 되겠죠? 따라서 지금 3P로 선택되어 있으면은요 클릭, 클릭, 클릭 이렇게 세 점을 클릭할 수가 있고요. 혹시 두 점, 요 버튼이죠? 요 두 점 버튼에 클릭되어 있는 분들은 클릭, 클릭하는 순간 내가 찍은 두 점을 통과하는 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3P와 2P가 다 포함되어 있는 거죠. 이거 이해되시나요? 캐드에서의 3P와 2P 그걸 다 포함하고 있는 게 3.1 그리기. 제목은 길게 쓸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여기다 이거 하나로 묶어버린 거야. 실질적으로 이 안에는 2P도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맞나요? 그리고 2.5 요게 좀 사용을 많이 할 거예요. 그러니까 애 같은 경우도 엄밀히 말하면 2.5로 그리면 좀 편하긴 합니다. 2.5 같은 경우는 캐드에서 사용한 방법들을 그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근데 2.5는 약간 이것도 그렇게 많이 사용한다고 볼 수가 없어요. 오히려 이제 마캠에서는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요 점각도 있죠. 이게 오히려 사용을 많이 할 거예요. 해보시면 알겠지만 도면 자체가 이런 도면이 좀 더 많아요. 이런 도면보다는 캐드 도면은 좀 약간 틀리죠. 2.5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2.5 같은 경우는요 스타트 포인트와 엔드 포인트를 찍습니다. 그리고 적당한 점을 찍어준 다음에 R값을 눌러서 100mm를 입력하면은 그냥 바로 나와버리죠. 이렇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도형 같은 경우는 에로 그리면 좀 편하긴 합니다. 다시 한번 해보면은 2.5요. 클릭, 클릭, 한 번 더 클릭. R값 쓰고 150 이런 식으로 굉장히 편한 작업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너무 의존하면 안 돼요, 여러분. 아까도 얘기했지만 요거 사용할 줄 알아야 됩니다. 요거로도 한번 그려보셔야 되고 요거로도 한번 그려보셔야 됩니다. 그쵸? 좌표값 찾아서 그리는 방법 요거 꼭 기억을 하셔야 되고 지금 같은 경우는 다이렉트로 그릴 때는 이게 좀 편하긴 하겠죠. 3.5 같은 경우 간단하죠. 3.5는 말 그대로 세 점을 통과하는 원 하나 둘 셋 요렇게 내가 치게 세 점을 통과하는 호가 되겠더라. 근데 만약에 이런 호들을 그리고 나서 완전한 원을 만들고 싶은데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제가? 요 안에 원호 닫기 때렸죠. 원호 닫기를 클릭해서 원을 선택하고 엔터 하면 다시 원이 나온다는 거 맞나요? 원호 닫기 있다는 거 기억하십시오. 혹시라도 아크를 그린 다음에 그 아크의 중심이라든가 뭐 사분점을 찾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특히 사분점 찾고 싶을 때는 원호 닫기를 해주면은 굉장히 빠르게 그쵸? 찾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겠죠. 사분점 여기구나 이렇게 찾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겠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원호 닫기도 병행해서 여기 있는 호들은 전부 다 원호 닫기랑 병행해서 하실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잠깐 시간 드릴 테니까 한 번씩 테스트 해보세요. 2.5나 3.5 그쵸? 3.1 이 세 가지 한번 테스트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접원호 마지막으로 접원호 한번 알아봅시다. 접원호 접원호라는 건 딱 그림만 봐도 뭐 같아요 여러분? 특정 원이 특정 선에 접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캐드로 취급을 하자면 C엔터, TTR 엔터 같은 거 C엔터, T엔터 그쵸? 또는 뭐 F엔터, R엔터 이런 거 필렛 같은 게 필렛도 엄밀만 하면은 선에 접하는 원이죠 여러분 그쵸? 자 접원호 그리기 클릭해 보십니다. 접원호 그리기 자
오, 버튼이 꽤 많은 데는요. 버튼이요. 이렇게 보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가 있죠. 굉장히 방법이 많습니다. 네, 미리 말할게요. 가장 오른쪽에 있는 거 있죠. 이건 필렛하고 똑같은 기능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굳이 여러분들이 뭐 하시지 않아도 상관없으세요. 이 필렛하고 똑같은 기능이기 때문에 이거는 일단 잠깐 보여드릴게요. 네. 자, 첫 번째 요놈 가장 일반적인 접어놓 한 선에 접하는 거. 딱 이름도 한 요소라 써 있죠. 근데 얘는요 선택 사항이 좀 많아요. 한번 봐보세요. 내가 예를 들어서 이 선에 접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 선을 띡 클릭했어. 그랬더니 접점을 정해야 돼. 접점이란 거는 이 선에 접하긴 접하는데 어느 점에서 접할 거냐 이거야. 끝점? 아니면 여기 중간점에서? 아니면 여기 끝점에서? 그렇잖아. 여러분이 원하는 점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은 이 선에 내가 찍는 그 점에서 딱 접하게 되는 거죠. 근데 방향이 두 방향이 나와요. 이 선에 접하는 원은 안쪽으로 생길 수도 있고 바깥쪽으로 생길 수도 있겠죠. 그럼 여러분 선택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해줘야 돼. 나는 오른쪽 원을 원한다. 그럼 오른쪽에 있는 원을 띡 클릭해주면 이렇게 총 4가지예요. 4분점에서 잘리게 되어 있거든요. 총 4방향입니다. 다시 한번 보면은 접어놓에서 첫 번째 한 요소 선을 선택하고 이번에는 끝점을 선택할게요. 그럼 여기서 지금 접하겠죠? 이런 식으로. 그럼 4분점을 기준으로 총 4개가 나와요. 이렇게 한번 잘리고 이렇게 잘리기 때문에 하나, 둘, 셋, 4개 중에서 하나 선택하시면 돼요. 뭐 요게 선택해 볼까요? 이렇게 얘만 남겠죠. 이런 식으로. 요거 무슨 말인지 아시나요, 여러분? 완전한 원을 원하면 뭐 하라고요? 저번에 원호 닫기를 눌러주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맞나요? 한 번씩 해보시겠습니까? 한 요소는 어렵진 않아요. 선과 점을 선택해야 돼요. 접해야 될 선과 접해야 될 점이죠. 접해야 될 선과 접해야 될 점. 이런 식으로 원에도 가능하다는 거. 보시면은 제가 원을 선택한 다음에 원의 4분점을 클릭했죠. 그러면 원의 4분점에 접하는 이렇게 아크를 생성시킬 수도 있겠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거 이해되시나요, 여러분? 원도 선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자, 한 요소는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한번 해볼 수 있고요. 다시 한번 접어는 눌러서 이번 두 요소인데 두 요소가 아니라 점이구나. 점인데 요놈 한번 볼게요, 여러분. 봐보세요. 내가 이것도 마찬가지로 라인을 한번 그려볼게요. 라인을 클릭해서 다시 한번 접어는 누르고 여기 보시면은 점입니다. 점. 자, 점을 클릭하신 다음에 원호가 접하게 될 요소죠. 똑같이 선택을 하고요. 통과점 여기를 클릭하겠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접하는 봐보세요. 접하는 선이 내가 찍는 점을 통과하는 원이 나오는 거예요. 이거 이해되시나요? 마찬가지 남아야 될 홀을 클릭해 줍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이 점을 경계로 해서 이만큼 남는 거죠.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번에는 어디 해볼까? 아무데나 막 그려도 상관없어요. 이렇게 막 그려 놓으세요. 선을. 아니면 뭐 네모 그려도 상관없고요. 네모 그려도 상관 이렇게 네모 그려도 상관없고요. 자, 다시 한번 접어놓에 두 번째 점을 선택한 다음에 원하는 선과 원하는 점, 요 점 찍어볼게요. 클릭하면은 너무 먼다. 반지름 값에 25인데 25가 나오기에는 너무 먼 원이라는 거예요. R값을 좀 키울게요. 한 150 정도 키울게요. 150으로 키운 상태에서 선과 점을 찍을게요. 이런 식으로. 나오죠? 이렇게. 요거 이해되시나요? 그리고 남아야 될 선을 클릭하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나올 수도 있겠더라. 어려운 기능은 아닙니다. 해보면 알겠지만. 그러니까 선과 이번에는 점을 이용했습니다. 선에 접하고 점에 통과하는. 그렇죠? 주의할 사항은 뭐라고요? 클릭할 때 반경값이 너무 작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충분한 반경값. 그러니까 여러분이 물론 이제 그릴 때는 반경값이 주어지겠죠. 몇 미리짜리 원을 그려라. 자, 그 다음에 요건 좀 아까 전에 얘랑 좀 비슷해요. 아까 우리 두 점선 그리기 안에서 점을 지난 접선이 있었죠. 이거는 조금 비슷한 기능인데요. 얘 같은 경우는 어떤 거예요? 다시 한번 복습해 볼까요? 점을 지난 접선 같은 경우는 제가 예를 들어서 이 원호를 선택하고요. 이 원호를 선택한 상태에서 어느 점에 수직되게, 요 점에 수직되게 하겠다. 그럼 요렇게 보시면은 이 원에서 수직된, 그러니까 이 점에서 수직된 요 점에서 탄젠시하게 나가는 거죠. 이런 식으로. 맞죠? 자, 이런 형태였는데 물론 얘랑 똑같지는 않지만 얘랑 좀 비슷한 원리에 의해서 요놈이 나옵니다. 요놈은 뭐냐면요. 중심선이라고 해서 자, 일단은 원에 접할 직선. 자, 여기에 접할 거예요. 그 다음에 원의 중심이 어느 점을 통과할 거냐 이거예요. 이거는요. 원의 중심이. 그래서 요 끝점을 한번 클릭해 볼게요. 요 선을 띡 클릭하면은요. 원을 선택해 볼게요.
다시 한번 이게 어떻게 되어 있느냐 지금 원이 없나? 아 원이 크게 너무 작나 보다. 작아. 직선 여기 나오네요. 아 요거죠. 여기에 접하는데요. 여기에 접하면서 내가 찍은 이 선 있죠. 이 선의 중심이 통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원이 중심이 이 선을 통과하면서 이 선에 접해야 한다는 소리죠. 맞나요? 다시 해볼게요. 자, 여기 보시면은 중심선 요거 빼고 요거로 다시 그려볼게요. 여기 좀 근사치를 그려볼게요. 요렇게 세 번째 중심선을 이용해서 선에 접하면서 이 선의 중심이 통과합니다. 요렇게 그러면은 보세요. 요 선의 이 선의 끝자락이 이 원의 중심을 통과하죠. 이렇게 통과하면서 이 선에 접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럼 남아야 될 선은 클릭해주면 남겠죠. 이런 식으로 그릴 수 있다는 거. 한번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조금 시간을 드릴게요. 여기까지 한번 해보세요. 요 지금 내가 한 게 세 가지죠. 요 세 가지 한번 테스트를 해봐야겠죠. 근데 내가 해주고는 있지만 이게 뭐 언제 딱히 쓰인다고 말을 못하겠어. 이렇게 자주 쓰는 기능은 아니라서. 근데 일단은 뭐 가끔가다 필요하면은 쓰면 나쁠 것까지는 없을 것 같아요. 그쵸? 자, 다음으로 다시 한번 저번호 클릭하신 다음에 네 번째입니다. 자, 네 번째 같은 경우는 다이나믹인데요. 다이나믹은 뭐 별거 없습니다. 그냥 원하는 원을 선택하신 다음에요. 원하는 위치에서 클릭하면은 그 자리에서 바로 홀을 뺄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해서 뭐 원하는 선이 있다고 하면 그 선에 찍어도 상관없고 이렇게. 그러니까 다이나믹은 동적이잖아요. 움직이는. 그쵸? 이 뜻 자체가 다이나믹 뜻 자체가 크게 뭐 어려운 기능은 아닌데 자주 쓰인다 볼 수는 없습니다. 자, 이거 선이 하나 있다 가정해 볼까요? 저번호에서 다이나믹입니다. 네 번째. 자, 원하는 원을 선택한 다음에 원하는 원에서 원하는 위치를 클릭하고 나서 원하는 선에 가져가서 끝점에 클릭하면 이렇게 이 끝점에 통과하면서 탄젠시한 아크를 만들 수 있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죠, 여러분? 물론 이제 얘 같은 경우도 다이나믹을 할 때 클릭하고 나서 이렇게 할 때 이런 식으로 얘 같은 경우는 이제 반경값을 이제 적용이 안 됩니다. 왜냐면 다이나믹하게 내가 직접 찍기 때문에 반경값이 이제 고칠 수 없게 이게 회색이 돼 버려요. 이런 식으로. 자주는 쓰이지 않습니다. 얘는. 아, 그 옆에 요 놈은 많이 써요. 요 놈은 이제 캐드에서 있는 기능이기 때문에 많이 쓸 수밖에 없어요. 얘 같은 경우는 세 선에 접하는 원 그릴 때 그러니까 이런 거죠. 원이 이렇게 하나, 둘, 세 개가 있어. 근데 이 원 세 개를 연결하는 원을 만들고 싶대요. 그럴 때는 방금 전에 저번호 안에서 요 다섯 번째 3 저번호 3요소로 되어 있죠. 요 놈을 선택한 다음에 해당하는 원 3개를 클릭하면은 해당하는 선 3개를 연결해주는 아크가 나온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런데 여기가 지금 내가 클릭을 요렇게 하다 보니까 요렇게 아크가 생기면서 여기는 안 나오잖아요. 이걸 다 나오게 하고 싶으면은 바로 여섯 번째 거 사용하면 돼요. 여섯 번째 거는 얘랑 똑같은 기능인데요. 원을 다 표현하고 싶을 때. 자, 저번 3요소 똑같은 기능인데 클릭하면 어때요? 다 나와버리죠? 이런 식으로 똑같은 기능입니다. 저번호에 똑같은 기능인데 이거와 이건 똑같은 기능인데 아크로 표현할 것이냐 아니면 원으로 표현할 것이냐 차이죠. 아, 마지막으로 요놈 같은 경우 필라드가 똑같다 그랬습니다. 자, 요놈을 클릭한 다음에 반경값 원하는 값 써주시고요. 뭐 15mm 쓸까요? 그러나서 원하는 선 클릭하면 이렇게 아크가 생성되는 거죠. 그러니까 똑같은 기능이기 때문에 이거는 굳이 사용을 안 해도 상관없으세요. 오히려 그 필렛으로 사용이 더 효율적이죠. 그쵸? 마찬가지 원호 닫기를 선택해주면은 이렇게 원호를 닫아줄 수도 있고요. 이해되시나요? 자, 이렇게 해서 저번호까지 한번 알아봤습니다. 여기서 팁을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나중에 탭 작업하죠. 탭 작업할 때 쓰이는 기능 하나 더 알려드릴게요. 일단 오늘 여기 봐봐. 최단선, 이등분선, 법선, 점을 지는 접선 요거 했고요. 그리고 여기 있는 아크, 점각도 스케치와 점각도 시작점 끝점 요거 아마 공부를 좀 하셔야 될 거예요. 요거 좀 어렵습니다. 요거와 요거는 좀 어려운데 마켓에서 많이 씁니다. 이거 나중에 도면 알 수 있겠지만 이거는 좀 어렵습니다. 공부 좀 하시고 3.1, 2.5, 3.5는 캐드랑 똑같죠? 저번호도 캐드랑 비슷하지만 조금 틀린 기능이 있고 그쵸? 공부를 좀 하셔야 될 부분이고요. 자, 마지막으로 하나 더 알려드리겠는데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그
탭 작업. 탭 작업할 때 탭 표시 도면에 그려야 되잖아요. 자, 중심점 반지 이름으로 해요. R 값을 몇 자리 그릴까? 8자리 그릴까요? 자, 8자리를 하나 찍어 주시고요. 이번에는 6.25짜리 6.25짜리 1.75죠. 피치 값이 8이 6.25짜리 하나 더 그릴게요. 이렇게 8짜리하고 6.25 M8인데 드릴 구멍은 보통 피치 값을 뺀다고 그랬죠. 피치 값이 M8이 1.25인가 그래요. 1.75인가? 그럴 거야. 그래서 6.25짜리 그랬거든요. 그려 놓으세요. M8하고 6.25 파이 16이랑 하나는 12.5가 되겠죠? 16짜리 하나, 12.5짜리 하나. 글 하나 보시겠습니까? 자, 탭 표시는 이렇게 원 두 개를 표시하는 게 아니라 바깥쪽에 골지름을 4분의 1 자르시는 거 아시죠? 기억나세요? 우리 필기 공부하시는 분들은 다 아실 거라고 봅니다. 탭 작업에서 탭의 바깥쪽 골지름은 반드시 4분의 1을 잘라놓고 각도는 약 15도 정도 틀어놔야 됩니다. 그 작업 한번 해볼게요. 자, 보다 빠르게 만드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자, 여기 보시면 여러분들이 하나 안 건드렸던 그게 있는데 제일 처음에 두 요소 자르기라는 거 요거 건든 적 없죠, 여러분들? 맞나요? 두 요소 자르기 한 적 없죠? 두 요소 자르기 클릭하십니다. 두 요소 자르기 클릭하십니다. 두 요소라는 건 말 그대로 내가 선택한 놈을 두 개로 브레이크 시키겠다는 소리야. 근데 브레이크를 시키긴 시키는데 브레이크를 한 상태로 둬버리는 거야. 뭔 말인지 아시나요? 그러니까 이거죠. 선이 있는데 선이 있으면은 내가 요 위치에서 브레이크를 시키고 싶어. 그럼 딱 이 위치에서 브레이크가 된 상태로 그냥 그대로 있는 거예요. 잘린 상태로 이렇게 지우는 게 아니라 그냥 잘린 상태로 이렇게 따로따로 선이 놀게끔 만드는 거죠. 이거 무슨 말인지 아세요? 자, 그럼 선 갖고 먼저 연습해 볼까? 선? 옆에다 선 하나 짤막한 거 하나 그려 놓으시겠어요? 요거 갖고 먼저 연습을 하게. 이거 굉장히 쉽습니다. 어려운 거 아니야. 내가 뭐 어려운 거 하려는 게 아니에요. 두 요소 자르기 굉장히 쉬운 놈이에요. 자, 두 요소 자르기 버튼을 클릭하시고요. 원하는 선을 선택하시고 중간 점을 클릭해 보세요. 그리고 자르기 할 요소 왼쪽 부위를 클릭합니다. 됐네요. 굳이 클릭 안 해도 되겠네. 점만 클릭하면 되겠습니다. 가운데 점. 그러면은 봐보세요. 잘린 상태에서 반반씩 노는 걸 볼 수 있어요. 이렇게 갖다 대면은요. 맞나요? 자, 그럼 원을 그거랑 똑같은 원리로 한번 잘라볼게요. 제가 봐보세요. 두 요소 자르기를 할 건데요. 바깥쪽 원이죠. 바깥쪽 원을 선택한 다음에 왼쪽 4분점을 클릭하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얘는요 4분점 클릭하잖아. 그러면은 잘 생각해봐. 여기만 잘려서는 안 돼요. 왜냐면은 꼬리가 꼬리를 무는 형식이 돼버리죠. 그럼 이건 잘린 게 아니에요. 여기를 클릭하면은요 직각방으로 여기 다 잘리는 거예요. 여기까지 4분점 4분점 다 잘리는 거. 그러니까 건드려 보면 이렇게 반이 잘려 있어요. 맞나요? 이 상태에서 다시 한번 두 요소 자르기를 눌러서 밑에 원을 선택하고 아래쪽 4분점을 클릭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요 놈이 딱 남아요. 그러고 나서 얘를 지우면 되겠죠. 이렇게. 맞나요? 맞죠?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만들어주면 된다는 거죠. 만들어주고 15도를 틀기 위해서 약간 이동해서 회전 이동을 사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회전 이동해서 요놈과 요놈을 선택하시고 엔터 한 다음에 고정점은 가운데 점을 찍어 주시고요. 각도는 마이너스 15도로 하겠습니다. 이거는 얘가 이것만 늘어나는구나. 왜냐면 애가 이 끝선이 15도니까 이렇게 가겠죠? 여기까지. 그러니까 요놈이 원래 여기까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15도면은 요렇게 오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늘어나긴 늘어났어요. 근데 안 보이는 것 뿐이지. 그럼 얘는 차라리 F4번 이용해 볼까요? F4번. 컨트롤 Z 돌린 다음에 이거 선택하고 F4번 눌러볼게요. F4번 눌러서 조금 짧게 못하려나? 제일 편한 거 하자. 트림을 하자. 트림. 요걸 할게요. 확장을 요소, 트림할 요소. 이거 있죠? 이거. 여기다가 마이너스 한 10 정도로 하겠습니다. 굳이 각도 이용 안 해도 이렇게 좀 짤막하고 10은 너무 크구나. 마이너스 한 3 정도 하겠다. 마이너스 3 이렇게 해서 조금 짤막하게 해주고 반대는 3 정도로 해서 조금 길게 늘려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 약간 틀어진 형상이 나올 수 있도록, 그러니까 십자가를 그리면은 요렇게
4분점에서 얘가 만나면 안 되는 거죠. 요 부위와 요 부위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탭 작업을 해주시면 되겠다는 거죠. 그래서 두 요소 자르기와 트림을 이용해서 했습니다. 지금 트림에서 요거 길이를 늘리고 길이를 줄이고 하는 방법으로 만들어줬습니다. 나중에 이제 도면 그리실 때 얘를 갖고 그려주시면 되는 겁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시고요. 도면 몇 페이지를 그릴 거냐면은 간단한 거 하나만 그려보겠습니다. 페이지 간단한 그리자. 간단한 거. 요거 하자. 요거. 자, 요거 같은 경우 어떻게 할까? 제가 먼저 그리겠습니다, 여러분.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제가 먼저 그리고 여러분 해주시면 됩니다. 페이지 몇 쪽에 있냐면요, 93페이지 93페이지 됐나요? 자, 93페이지인데 요거 하나 먼저 알려드리고 할게요. 어저께 우리가 보시면 이동해서 회전 이동 배우신 적 있죠? 회전 이동은 로테이트하고 어레이를 같이 포함하고 있다 그랬죠? 예, 근데 이제 원형 배열은 얘는 좀 독특한 원형 배열이에요. 어디에 있냐면요, 요 그리기 안에 들어가면은 여기 볼트 서클이라는 거 보이나요? 예, 볼트 서클이 원래 어레이는 아닌데 우리가 주로 어레이 기능을 많이 쓰긴 해요. 이놈을 가지고. 볼트 서클은 뭐냐면요, 우리가 대부분 볼트 구멍은 대부분 원주 방향으로 동등하게 간격을 유지하면서 볼트를 박죠. 그러다 보니까 이 캠에서는 볼트의 구멍을 만들 때 좀 편하게 만들라는 의미에서 볼트 서클을 만들어냈어요. 근데 이걸 저는 어레이로 많이 쓴다는 거죠. 자, 볼트 서클을 한번 클릭해 볼게요. 저는요, 여러분 같이 한번 클릭해 보시겠어요? 볼트 서클 그리기 안에 있어요. 자, 볼트 서클을 클릭하는 순간 창이 하나 열릴 거예요. 기준점부터 찍으라고 나오나요? 자, 기준점은 가운데 원점 찍으십시다. 클릭. 그럼 창이 이렇게 열려요. 또 기준점 바꾸고 싶으면은 요 버튼 누르면 다시 바꿀 수 있어요. 예. 자, 원의 크기가 반지는 몇 자리 위치에서 있을 거냐. 자, 이건데 요놈은 반지는 몇이야? 80이죠? 80의 위치에 있을 거다. 80 쓰겠습니다. 자, 80을 쓴 다음에 밑에 내려가면은 개수가 3개죠? 3을 써주시고요. 그리고 여기는 전체 각도로 할게요. 전체 각도로 돼 있나? 전체 원으로 돼 있네. 전체 원으로 돼 있고요. 사이 각도는 120도로 하겠습니다. 120도. 네, 전체 원으로 체크돼 있고 여기 120도. 자, 여기 점으로 만들 것인지, 점으로 하게 되면요, 여기 원이 나오는 게 아니라 점으로 이렇게 표시가 돼요. 이렇게 나오는 게 점으로 표시가 되는 거죠. 점으로. 이런 식으로. 맞나요? 예. 요거 그냥 이걸로 해도 상관없겠구나. 120도를 하든 아니면 이걸로 해든 둘 중에 물론 상관없습니다. 3개로 하겠습니다. 전체 원에서 3개니까 어차피. 중심점은 중심점 표현을 할 거냐 말 거냐. 가운데 여기 보시면 하늘색 보이나요? 여기 중심점 표현 할 거냐 말 거냐. 그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그 상태에서 그냥 반지름 몇이죠 이거? 15짜리 25짜리죠? 그럼 25짜리 하나 먼저 만들게요. 자, 25짜리 만들면은 얘가 확인만 먼저 누릅시다. 확인 누르고 Alt F1 누릅시다. Alt F1 눌렀습니다. Alt F1. 요렇게 각도가 반대로 갔어야 했는데, 그쵸? 방향이 이제 한 방향으로밖에 안 가기 때문에 이놈이 좀 애매해. 방향 버튼이 있죠? 다시 한번 해볼게요. 이제 이놈을 기준점으로 해서 360도 전체 원호에서 3개가 놓이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쵸?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제 방향을 바꿔서 해볼게요. 다시 한번 그리기 위해서 볼트 서클 그리고 기준점 클릭. 예. 화면이 너무 확대되어 있으면 안 보이니까 축소를 좀 해놓은 상태 보면 잘 보이죠? 그래서 방향을 좀 바꿔볼게요. 이렇게. 방향 안 바뀌네. 그러면은 각도가 120도 마이너스 120도. 그래도 안 바뀌네 이놈이. 사이 각도 입력할까? 그래도 안 되고. 전체으로 방향이 제어가 안 되네. 왜? 3개 되는구나. 미리 안 보이시죠? 이런 미리 보였다 미리 안 보였다 그러네. 그리기 볼트 서클 축 방향 안 바뀌네. 방향 어쩔 수 안 바뀌겠네. 그럼 나중에 회전 이동해도 상관없겠죠? 만들어 두시고 이동에 회전 이동을 사용해서 선택하고 엔터.
중심점. 방금 이 버튼 안 바뀌나요? 네. 아, 각도. 아, 예. 그러면 되겠네. 음, 여기다가 0도 120도인가? 3개? 120도, 180도. 하긴, 그러네. 예, 이렇게 하면 되겠다. 그리기에 볼트 서클. 다시 한번 중심점. 120도에 180도. 시작 각도가 180도 되니까 요점이 되겠네, 진짜. 그쵸? 요놈의 시작 각도 180도 바꿔주시고, 사이 각도죠, 얘는 사이 각도. 사이 각도가 120도 되게. 요 사이 각도 120도, 120도 유지되면서 돌 수 있겠네요. 그래서 마찬가지 밑에 있는 요 버튼은 사라지게 하고 싶을 때 누르는 버튼인 거 아시죠? 요 버튼 눌러서 혹시라도 원하는 요소를 사라지게 하고 싶다. 클릭하시면 제거가 되죠. 자, 해서 확인만 누르시면 되죠. 얘는 내가 이미 한번 만들었기 때문에 중복이 돼서 그런 겁니다. 자, 그리기, 볼트 서클, 중심점, 위치를 180으로 바꾸고, 사이각도는 120도, 점은 빼고, 확인. 잘 되네요. 자, 가운데 온도 한번 그려볼게요. 자, R값이 몇인가요? 20이죠. 20으로 만들어주고, 다시 한번 볼트 서클. 이번에는 25가 아니라 파이 값이죠. 50mm 해야겠네. 50mm. 이게 파이 값입니다. 파이 값. 그쵸? 사이 각도로 만들어 주시고 확인. 자, 아까 전에 했던 저 번호에서 요 다섯 번째 하나 둘 세 개 해주시면 되고, 애 같은 경우 로테이트 쓴 게 낫겠죠. 이동에 회전 이동 클릭을 해서 엔터 해주고, 원점은 가운데, 그리고 개수는 3개 되겠죠. 뭔가 선택 안 했나 내가. 이동에 회전 이동 원점 3개, 그리고 전체 각도에서 3개 하시고, 각도가 360, 이렇게 360 쓰면 되겠죠. 360도 안에서 3개가 놓이게 해야겠다. 그래서 확인 눌러주면은 이렇게 3개가 마무리가 되겠죠. 얘 같은 경우는 다시 한번 말하지만 요거 다섯 번째 요 놈으로 하시면 되겠더라. 원 그리기, 중심점, R값을 10mm. 요 놈이 아마 내가 좀 잘못 그렸을 거예요. 이거 20mm인가? 25mm 했죠 제가. F4번 눌러볼게요. F4번 눌러서 파이 값이 25를 30으로 바꿀게요. 30mm를 바꿔주고 확인. 얘와 얘도 마찬가지 파이 값이 30mm로 바꾸겠습니다. 전달. 동시 선택했을 때는 여기 보시면 전달이라고 있죠? 요 버튼 눌러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얘만 처음에 적용되는데 얘도 같이 적용하기 위해서는 요 전달 버튼을 눌러야만 얘랑 얘가 전달이 되는 거죠. 한 번씩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시 한번 해볼게요. 내가 요거 못 보신 분들 위해서 요거랑 요걸 같이 선택했죠? F4번 띡 누르신 다음에 요 25를요 30으로 바꿀 건데, 30으로 바꿔서 엔터를 치는 순간 잘 보면은 이제 얘만 바뀌어요.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선택한 요 놈만 바뀐 거 보일 수 있죠? 그때 여기 전달 버튼을 띡 눌러주면은 얘까지 같이 바뀌는 거 볼 수 있습니다. 얘가 안 바뀌었나? 전달이 안 됐구나. 얘는 하나하나 다 해줬겠구나. 어차피 색깔 바꿀 때는 전달이 되는데 색깔 바꾸는 게 아니죠. 색깔 바꿀 때는 전달이 됩니다. 다시 해볼게요. 색깔을 취소해서 화면에 색상 복귀. 요거 좀 이상한데? 적당히 그려주고, 얘와 얘를 F4번 색상 버튼 눌러서 색상을 바꿔볼게요. 그래놓고 전달 바뀌죠. 그러니까 색상하고 요 속성 바꿀 때 있죠. 요 속성 바꿀 때만 이 전달이 먹히네요. 그쵸? 예. 전달 버튼 속성만 바꿀 때 요것만 좀 사용하시면 될 것 같으세요. 이렇게 두 개를 한 번에 바꿀 때.
이렇게 쓰시면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어저께 거를 좀 복습 차원에서 한번 보여드릴까요? 트림으로 자르고 한번 볼게요. 트림으로, 왜냐면 얘는 이제 가공 들어가려면 어차피 선정리가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트림으로 살짝 자르고 좀 보여드릴게요. 트림으로 잘라서 윤곽 가공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선 정리는 좀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어저께 우리 배운 것 중에서 요 바운딩 박스라고 있었죠? 바운딩 박스를 하면은 이렇게 이 형상을 만들기 위한 소재를 만들 때 필요하다. 자, 그럼 이 바운딩 박스에서 뭐 한다 그랬어요? 윤곽 옵셋을 해야 되더라. 윤곽 옵셋 같은 경우는 바깥쪽으로 이제 옵셋을 해줘야만 소재가 좀 더 커지겠죠? 근데 이 샤프라는 건 뭐라 그랬어요? 샤프는 135도 각도 이하 135도 안쪽으로 들어오면은 라운딩이 생겨버린다 그랬죠? 그러면 요놈은 안함으로 처리해도 상관없겠죠. 지금은 소재이기 때문에. 자, 확인해 주시고요. 얘는 필요가 없으니까 지워도 상관없겠죠. 안쪽은. 실질적인 소재는 이제 얘가 되는 거예요. 바깥쪽이고 요거. 지금 그리기에서 바운딩 박스 같은 경우는 소재 만들 때 좀 편하겠죠. 그리고 얘가 지금 G54로 이제 인식을 하기 위해서 어디에다 갖다 놔야 돼? 왼쪽 하단의 모서리를 어디? 원점에 갖다 놔야 되죠? 따라서 이동해서 원점 이동 해서 왼쪽 하단 이렇게 갖다 놓으면은 이렇게 여기가 원점이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요거를 간단히 가공을 하게 되면 어떻게 가공되는지 이제 보여드리겠습니다. 요건 그냥 구경만 하세요. 어차피 다음 주에 하게 될 부분이기 때문에 그냥 구경만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갖다 놓기 되게 불편하네. 그냥 그렇게 하죠 뭐. 파일에서 공구 설정은 제로 설정 전체 영상 50mm 줄까? 주고 윤곽 가공에 들어가서 정을 먼저 찍을까? 선을 먼저 찍죠. 지금 얘가 체인이 안 걸리네? 선이 중복되어 있나? 중복되지 않은데? 플랫으로 와보자. 플랫 확인. 됐네. 접혔고 윤곽의 공구는 10파이로 할까? 평행도밀 10파이 오버롤 50. 조건은 1번의 조건은 200 정도 줄까? 200. 복귀 속도 2000 1500 2000 fpm 10 됐고 절삭 조건은 그대로 가고 가공이 0.2 넘기고 깊이 가공도 5mm씩 정석에서 2번 0.2 측면 가공도 측면 가공은 황삭을 18번 그리고 2번 마이너스 30 갑시다. 절대값 확인. 공구 보정이 잘못됐구나. 공구 보정을 다시 한번 봐야겠네. 가공로는 이거 가공. 왼쪽. 공구 보정이 잘못됐어. 0.2 깊이 가공 5mm씩 2번 0.2 공구 유지. 진입 복귀는 필요 없고 관통 측면 가공 16번 5mm 2번 0.2 최종 깊이
연결조건 마이너스 30 절대값 됐네요. 해서 윤곽가공 먼저 한번 볼게요. 조금 살이 남을 것 같긴 한데 살이 조금 남을 것 같은데 그쵸? 살이 좀 남을 것 같아. 이제 파란색 보면 이게 윤곽 가공이 경로거든요. 파란색이 요거 한번 보여드리면은 조금 속도를 빨리 해서 보여드릴게요. 근데 공구가 굉장히 허공에서 많이 노는 거 보이세요? 가공이 쭉 되고 있는데 이제 황삭과 정삭을 나눠서 하고 있거든요. 한 번에 답하면은 좀 부하가 많이 걸리기 때문에 좀 황삭 정삭을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나오는데 여러분들 배웠던 그 지금 이거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요거 지금 보면은 파란색 보이세요? 파란색? 이 파란색이 공구가 이동되는 경로예요. 왔다 갔다. 근데 굉장히 좀 쓸데없는 반경으로 많이 나가고 있죠. 그쵸? 내가 원하는 거는 요 안에서만 공구가 딱 놀면 좋겠는데 못해도 한 요 정도에서만 놀면 좋겠는데 쓸데없이 막 바깥에서 많이 노는 게 보여요. 요럴 때는요 우리가 지금 배웠던 윤곽 옵셋 있죠? 윤곽 옵셋 이럴 때 많이 쓰인다. 윤곽 옵셋을 갖고 내가 예를 들어서 막 10mm 정도 여유를 줄게요 바깥으로. 그리고 이동을 시킬게요. 이동을 시킨 다음 이동시킬 필요 없고 복사하겠구나. 복사할게요 그냥. 자, 윤곽 옵셋을 이용해서 어떻게 하는지 봐보세요. 나중에 트림 가공을 해서 트림 가공할 때 윤곽을 잡아주시고 확인한 다음에 남아될 부위 선택을 하시고요. 그러면 이렇게 잘려버려요. 바깥쪽이. 보이세요? 지금 보시면은 내가 그렸던 요 테두리를 기점으로 해서 바깥쪽이 다 경로가 삭제돼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공구는 이 안에서만 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훨씬 더 좀 효율적인 이동 경로가 잡힌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보면은 공구가 많이 안 돌아요. 많이 안 돌고 딱 이 안에서만 이렇게 도는 걸 볼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황삭 정상이 마무리되는 거고 이것도 황삭 정상을 나눴긴 하지만 이것도 아직도 황삭이거든요. 왜냐면은 아까 내가 잠깐 보여드렸지만 요거를 복사해서 붙이게 할게요. 그러면은 절삭 쪽에서 내가 0.1을 남겨놨거든요. 이걸 0으로 바꾸는 거죠. 0으로 바꾸고 깊이 가공은 그대로 두고 뭐 그대로 한번 더 들어가지 뭐 재생 한번 하시고 그러면 이제 진짜 정삭이 끝나는 거죠. 이렇게 하면 황삭 끝나고 정삭이 한 번 더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면이 굉장히 깨끗하게 나온다는 거죠. 한 번에 가공하는 게 아니라 좀 황삭과 정삭을 나눠서 가공하고 있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 지금 정삭 다시 한번 들어가고 있는 거죠. 요걸 갖고 제가 코드를 한번 뽑아 볼게요. 코드를 뽑게 되면은요 이렇게 바로 저장하게 돼 있거든요 여러분. 오늘이 2015년이죠 10월 13일이죠 저장만 해주시면은요 봐보세요. 여러분이 코드를 짰던 거 여기 바로 나와요. 이런 식으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보시면은 이렇게 여러분 여기도 보면 되겠죠. 이 코드들이 지가 알아서 짜주는 거기 때문에 굳이 여러분들이 이제부터 코드 생각 안 해도 굉장히 편하게 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작업이 이렇게 흘러갈 거예요. 지금까지는 코드를 이제 수기로 다 짰잖아요. 근데 그 수기를 짠 게 조금은 수월해지긴 하는데 걱정되는 건 뭐냐면은 너무 여기에 의존한 나머지 코드를 다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자동으로 나온다는 하지만 이 G17, G40, G49, 이 G8 이게 뭔지를 알잖아. 왜 이게 나오고 왜 이게 하고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 알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런 걸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컴퓨터가 뽑아주니까 그래 맞겠지 하고 하는 게 아니라 혹시라도 수정하고 싶다고 하면은 원하는 그 항목을 찾아서 수정도 가능해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나요? 그리고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G00, G02, G01 전부 공이 빠졌죠? 근데 이게 상관없습니다. 저 밑에 환학은요 공을 하나 빼도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G02, G03이면 G2, G3 써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놓고 그냥 가져가면 되겠죠 여러분들은. 백플러스를 사용해볼까요? 백플러스를 사용하면은 요놈의 이동 경로 나와요. 여기서 볼 수가 있겠죠. 공구가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쭉 볼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실제적으로 움직이는 거 보면은 내가 트림을 해놨기 때문에요. 트림을 해놨기 때문에 움직이는 거 보면은 많이 안 움직여요. 이 바깥에까지 안 움직입니다. 공구가 잘 보시면 알겠지만 이 범위를 안 넘어가요.
트림으로 여기를 이렇게 잘라놨기 때문에요. 이렇게 파란색 색칠한 부위 있죠? 여기 바깥쪽 이쪽을 안 넘어가요. 트림으로 잘라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공구가 훨씬 더 짧은 거리에서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훨씬 더 빠르게 가공할 수 있다는 장점이 생기죠. 이거 지금 NC 파일이 되어 있기 때문에요. 시간 좀 남았나? 애매하네. 드릴 가공도 하나 보여주고 싶은데 드릴 가공을 한번 하면은 드릴 그대로 쓰고 공구는 드릴을 이거 해볼까? 파이가 6짜리 8짜리 사용할까? 8짜리 사용하지 뭐. 조건은 100 100에 1000 주변 수납에 드릴 DRILL 8 절삭 조건은 보시면은 G81 드릴 팩 드릴은 뭘까요? 팩 드릴은 G80 이게 G83이죠. G83 73번은 들어가서 뒷감만큼 움직였다 다시 들어가는 거잖아요. 네, 팩드릴이라는 건 G83이에요. 팩드릴 칩 브레이커가 G73이고요. 다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코드 뭐 드릴 그냥 일반 드릴이기 때문에 이 드릴을 한번 뚫어볼게요. 연결 조건은 가공 깊이가 마이너스 한 60을 주고 25 공구 복귀 해서 그대로 확인 눌러보자. 그래서 재생산 시켜주고 가공 그래서 윤곽 가공 들어가고 정삭 작업 들어가면 돼. 지금 이거 정삭이에요. 살짝 깎이고 있거든요. 지금 살짝 깎고 있습니다. 정삭 작업 들어가지고 이제 구멍 들어가겠죠. 정삭 작업 끝내놓고 이제 구멍 들어갑니다. 마지막으로 구멍 3개 뚫었죠.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까지 해서 여러분들이 마지막에 코드를 한번 더 뽑아 주시면은 이렇게 있습니다. 이거 이제 가지고 내려가면 되는 거예요. 이거 그대로 가지고 내려가서 메모리 카드 넣고 가공을 해 보시면 되겠죠.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수기로 하면 굉장히 힘듭니다. 왜냐면 이제 곡선과 곡선의 조합이다 보니까 수기로 하려고 하면 좀 힘들어요. 얘는 왜냐면 정확한 좌표계 값을 여러분 찾기 힘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얘 같은 경우는 수기 작업으로는 굉장히 힘든 작업 중에 하나가 될 거예요. 이걸 부드럽게 깎기 위해서는 아마 막햄이 아닌 이상은 굉장히 부드러운 형상이 나올 수가 없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주부터 여러분들 이 작업을 하게 됩니다. 다음 주부터. 오늘은 그리는 걸 좀 많이 안 하셨는데요. 3, 4교시 때는 어차피 시간 남으시잖아요. 그러면 이제 캐드 도면 보시면은 그릴 게 좀 많아요. 여러분들 얼추 이제 그릴 명령을 많이 배웠기 때문에 이런 거 한번 그려보면은 시간 남을 때 좋겠죠? 그쵸?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번 주에 이제 그리는 걸 다 끝내놓고 다음 주부터는 요 작업에 대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제 최소한 요거 갖고 개인당 한 2번에서 3번의 작업은 해야 돼요. 개인당 2번에서 3번의 그 가공은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다음 주부터 해요. 여러분들은 이제 얼마 안 남았을 텐데 다음 주, 그 다음 주 하면 끝나요. 시험 근데 그거 알아요, 여러분? 그 수업은 그 뒤에도 계속 이어지긴 해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 3주 다음 주까지는 최소 할 수 있을 만큼 만들어 되겠다는 거죠. 회사에서 사용할 수 있을 만큼. 그렇죠? 그 뒤에는 이제 시간이 이제 취업 나가는 사람들은 취업 나가는 거고, 그래서 수업을 진행됩니다. 그 걱정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12월 3일까지 더 배워야 되는 거 아니냐고. 취업 나가고 싶은데 더 배울 게 있어서 시험을 못 나가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회사에서 요구하는 정도는 다다음 주면 끝나요. 회사에서 요구하는 정도. 회사에서 요구하는 정도를 배우고 이제 회사에 직접 가보시면 회사에서 배워야 돼요. 왜냐면 회사마다 다루는 내용이 틀리고 다루는 제품이 틀리니까 거기에 맞게 또 회사에 빨리 취업을 해서 배우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